오늘은 역배열로 계속 떨어지기만 한 주식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왜 저항선의 역할을 하며 상승세를 멈추게 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하면 보는 것처럼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주가의 위에 있게 되며 역배열의 모양으로 함께 내려옵니다. 이런 하락하는 추세의 주식이라도 가끔씩 반등을 주면서 흐름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특정 가격대에서 상승을 멈추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주가의 위에 있던 이평선들이 매물대의 저항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가로막은 것인데요.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은 기간 차이에 따른 저항 강도가 위로 갈수록 세지게 됩니다. 저는 역배열에서 매물대의 구간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맨 밑에 파란색 구간이 이동평균선이 5일에서 60일 사이의 구간이고, 가운데 연한 보라색 구간이 이동평균선 60일에서 240일 사이의 구간입니다. 위에 있는 회색깔 구간이 이동평균선 240일에서 960일 사이의 구간으로, 저는 이 구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960일 이평선이 역배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왜 위로 갈수록 매물벽이 강해지며 저항 강도가 세지는지 이평선의 기간에 따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5일에서 60일 선이 모여있는 1차 매물대는 언제든지 쉽게 돌파가 가능합니다. 역배열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동안 물린 주주들의 숫자는 전체 주주들에 비하면 적기 때문이죠.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매수자들은 손절도 빠르고 매물이 가볍기 때문에 반등이 오면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2차 매물벽이라고 할 수 있는 240일 이평선을 뚫는 데까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요. 2차 매물벽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단기 매수자들이 아닌 중장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240일 이동평균선은 1년 동안 물려있던 주주들의 평단가로 이 매물벽을 통과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주가가 회복을 했다면 이것도 큰 모멘텀이 작용한 결과지만 1년 이내 들어온 신규 매수자들의 수익 실현과 1년간 물려있던 주주들의 손절 물량이 더해지며 이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이나 다시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최종 빌런으로 표현하는 3차 매물대는 특히 주가가 960일 근처에 닿으면 무조건 탈출하라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대주주 물량이나 장기 보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 가능한 주식들을 2만 명이라는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매일 10명씩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5거래일 동안 물린 신규 매수자들은 겨우 50명이 되고 3개월 이내에 물린 매수자들도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매물대를 통과하기는 언제든지 쉽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매물대로 설명한 가운데 구간은 주가가 240일 근처에 가면 2,400명 플러스 알파로 매도 대기자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 2,400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체 주주들의 숫자에 비하면 크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큰 모멘텀이 있다면 2차 매물벽까지는 어떻게 통과가 일어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로 주가가 960일 근처까지 왔다면 이제는 무려 4년간 물려있던 엄청난 주주들이 모두 자신들의 본전가 근처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역배열 주식들이 대부분 반등을 주더라도 저 960일 근처에서 큰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주식에 1년도 아니고 4년을 물려있다고 하면 그때의 탈출 욕구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요. 저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코스피 종목 중에 AM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실제로 4년 이상을 물려 있었는데요. 주가가 960일보다 한참 아래에 있을 때는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0%가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거의 포기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보자가 제 대응 방식이었죠. 아마 주식에 심하게 물린 분들의 마인드는 대부분 이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80%나 90%면 다 거기서 거기며 거의 상장 폐지당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더니 어느새 반등하는 구간이 찾아왔고 주가가 960일 근처인 3,000원 부근에서 그냥 손절을 치고 나와 당시 이 회사의 최종 수익률은 마이너스 40%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 폭락하여
450원대를 유지하고 있죠. 아마 희망에 부풀어서 본전이 오기를 기다렸다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91%가 나오게 됩니다. 역배열 주식의 엄청난 무서움이죠. 왜 이런 주식들이 반등을 줄 때 960일에서 탈출을 하라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의 손절가와 이익 실현의 자리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삼성전자는 2021년 초 96,000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하락하여 현재는 55,2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 4년 동안 매매하면서 주주로 유입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69,000원으로 보입니다. 반등 시기에 따라 961선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69,000원 부근까지 상승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동안 물려있던 주주들이 자신들의 평단가 7만원 부근에서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는 완벽한 역배열 주식도 아니며 아까 제가 언급한 AMP 같은 잡주도 아닙니다. 따라서 7만원까지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냥 삼성전자만 사도 국가적 리스크와 경제 사이클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고 비중은 이 회사 하나가 20% 내외를 유지하는 만큼 한국 전체의 수출과 경제 흐름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기업이므로 한국 주식을 살 때 그냥 담는 종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대형주들은 주가가 961을 찍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 언급한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국내 주식시장도 언제 반등을 주고 삼성전자가 언제 다시 상승 모멘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5만원대에서 매수한 신규 매수자들도 지난 4년간 물려있던 기존 주주들의 저 961 이평선의 자리에서는 20% 내외의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하며 나와야 한다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자리를 보는 거죠. 오늘의 역배열 주식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영상은 주식에 물려서 자신의 종목이 역배열이다 그러면 언제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